첫 순서인데 떨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도레 파솔솔.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40년대 아주 오래된 건물의 주인이 된, 지금은 이제 해운대 프로젝트를 조금은 하고 있으면서 이제 켄트 호텔 총지맨이 된 박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텔 법인에서 일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물주였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성훈 부총지배님도 4만 평의 땅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는 6천 평의 건물 하나를 관리했었던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즐거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말 잘해서 아니면 로또를 받아서 당장 지금 현금이 100억이 있어요. 정주교관님, 혹시 100억이 지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어떤 부동산 투자라고 하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신도시 말할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투자를 하시겠죠. 100억 정도면 사실 뭐 아파트에 여러 투자할 수 있는데 요새는 너무 이제 규제가 많아서 건물 한 채 투자하면 좋습니다. 건물 투자 하나에서 배도 또 여러 배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로또를 맞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돈이 생기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건물주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건물 관리를 할 것이며 가치를 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2013년도에는 연봉 52억의 월급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소유를 하고 2019년도에는 흑석동 빌딩까지 추가 매입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구민규 팀장님,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 아마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답은 서장원입니다. 자, 여기 서장원은 건물주죠. 다음 질문. 2013년도에 입사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월급쟁이.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2013년이요? 네. 저희 중 한 명 아닐까요? 맞아요. 그냥 저예요. 네. 서장원과 저는, 저도 건물주였고 서장원도 건물주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글로리 해운대라는 곳을 이제 작년 11월에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글로리 해운대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해운대 앞바다고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보시면 누구 모르실까? 혹시 교관님, 혹시 여기서 글로리 콘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되게 특이한 색깔로 하나 구현되어 있는 게 딱 봐도 정중앙에 있는, 네, 해운대 도보 1분 거리, 가장 오래된 건물,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는 체리 색깔. 그래서 지금 현재 40년 됐고 약 6,000평 정도 건물이에요. 혹시 이거 영상 틀어줄 수 있어요? 위에 누르면 나올 텐데, 제가 글로리 해운대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니까 최신 버전 2019년도에 저희 총지배님이 영상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버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클릭하면 될 텐데. 네. 소리도 나나요?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죠, 제가. 괜찮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영상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진 못했던 건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보시면 13평짜리 작은 거, 18평짜리, 그리고 조금 더 큰 게 28평 정도가 소수로 있었고요. 네, 됐습니다. 영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령나고 이제 이 오래된 건물을 가서 했던 거는 이제 의장님께서 오더 주신 거 해운대를 리모델링해라.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가치에 맞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세 가지의 의문이 들면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글로리 콘도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래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을 해보는 과정. 네, 두 번째, 그런 그 평가된 가치가 과연 어떻게 설계하면 그 가치가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설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영어로 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것만 외우고 가시면 모든 게 다 건물주로서 역할을 가능합니다. ECPD의 루이비통. 어떤 거라고요? ECPD의 루이비통. 네, 오늘 요것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글로리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을 했습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랑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땅야라는 앱입니다. 이 땅야라는 앱 자체가 워낙 그 땅의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뾰족하게 정리된 거라서 되게 쉽게 보실 수 있고 아마 많이들 보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은 이제 전체적인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땅의 가치는 대지 면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5평이어서 평당 3천만 원 적용 시에 약 한 260억 정도고 건물의 가치는 855평이어서 전체 한 1,800억. 그래서 전체적인 가치가 한 2천억 정도라고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회원 것도 있고 저희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분만 해당되는 900억을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따라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통상 에비타의 10배에서 15배를 이제 가치라고 하는데 에비타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수준이 그 자산 가치에 맞다라고 의장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가치 900억 맞게 영업이익 90억을 낼 수 있는 걸 이제 설계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교육장 있잖아요. 교육장도 가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그쵸? 제가 이거를 오기 전에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그래서 부지를 보니까 여기가 그 바닥 면적이 176평 정도 되더라고요. 공시가는 1,000평인데 시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값으로 한 30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가치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 태양 아파트더라고요. 그게 지금 평당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은 아파트 가격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오면 이 건물 가치랑 토지 가치를 봤을 때 약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업이익 90억을 할 수 있는 거를 의장님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좀 쉬어가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3개 드릴 텐데 나중에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자, 해운대 글로리 콘도 말고도 이랜드가 해운대 땅에서 소유했던 콘도가 하나 있어요. 혹시 다 아시는 분? 지금의 LCT 자리가 원래는 저희 땅이었어요. 엄청 놀랐죠? 한국 콘도 해운대가 원래 저희 거였는데 저희가 그 인수할 때쯤 이미 반환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가치에 맞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EC는 끝났고 이제 PD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에 P, 포지션입니다. 제가 뭐 기획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객한테 머릿속에 들어가냐. 그래서 시장 분석을 또 열심히 했죠.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을 했는데 수요 분석은 3040 영팸이 이 숙박 시즌에 엄청 많이 오고 주로 2박 3일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성급 호텔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여행 오시면 아마 해운대 안 가보신 분들 없을 텐데 해운대 광안리 기장 순이었고 부산에 오면 먹는 게 또 많잖아요. 밀면도 있고 뭐 그래서 식도락 자연 휴식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공급 현황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해운대가 36%가 전체적인 숙박시설 중에서 차지하고 있었고 근데 그 해운대 시장에서도 완전 5성급 호텔 아니면 아예 3성급이다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고 메인 전략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5성급 시설을 넣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실 크기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영팬들이 원하는 게 호텔은 좁거든요. 그래서 객실 크기를 20평대 이상으로 하겠다. 이게 제 메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맞춰서 설계를 해야죠. 두 번째 파트 이제 디자인인데 객실이 244개가 있던 거를 최대한 합칠 수 있는 건 다 합쳐서 199개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객실은 20평대 이상 객실을 기존에 14%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37%까지 늘렸고요. 두 번째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성급 호텔에 있는 거를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타겟팅하기로 한 상공상 영품들이 이용하고 있는 컨텐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그 체리색 보셨죠? 너무 올드해서 그것도 좀 바꾸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확장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객실은 좀 괜찮죠? 좀 오시면 한 2, 30만 원 내고 오실만 하지 않아요? 여기 벌써 1분 남았네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부대시설인데 사실 뭐 뒤에 질문은 제가 좀 넘어가고 좀 하셔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좀 어렵고 성공했던 얘기,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했던 얘기를 이제 사실 세 번째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가치도 평가했고 설계도 다 했는데 이걸 실제 구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인허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적도 없어서 이제 인허가가 쉽지 않았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두 객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문제가 있었고요.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부대시설 막 이것저것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주차 대수가 이제 문제가 돼서 안 되고 마지막으로 외관 변경도 저희가 회원 소유분이 있기 때문에 외관을 변경하려면 회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1000명을 빠짐없이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다가 이제 의장님 컨설팅도 다 통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해운대 구청에 갔어요. 해운대 구청에 가면 이게 좀 개발할 때 필요하긴 한데 부서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봐야 되는 부서가 도시안전국의 건축과를 제가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건축과 안에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랑 인허가 되는 사람이 건축과장, 건축팀장, 건축주무관 이 세 명이 저희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갔는데 도시안전국장이 이 바뀌기 전분이 건축 용역사랑 완전 호용호제하는 사이여서 야 아무거나 다 가져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였는데 21년도에 부산시로 떠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호영호제 하던 사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우이라고 써신 분을 저희가 이제 갔는데 아무래도 이 용역사랑 호영호제 했던 사이를 엄청 좋지 않게 보셨겠죠. 그래서 그냥 개무시했어요. 그리고 뭐 관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다음에 건축팀장을 이제 과장이 안 돼서 팀장한테 갔죠. 팀장한테 갔더니 주무관이 검토 안 하면 자기는 안 보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주무관한테 갔어요. 근데 집합 건축법상 안 됩니다. 안 돼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다 설계해서 회장님한테 자산가치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퇴직 공무원을 뽑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뽑아서 저거랑 비슷한 과의 도시재생과의 퇴직 공무원을 만났는데
본인도 막 한 2주 정도 시간 달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제가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건축 과장을 어떻게든 한번 다시 뚫어보자. 아까 제가 봤던 저의 악당인 거죠. 그래서 글로리 회원 중에 생각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마당팔 사장님을 제가 좀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과장의 지인과 이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고요. 건축 과장과 미팅을 제대로 된 미팅을 성사하게 됐고, 그래서 건축 과장이 건축 팀장한테 야 최대한 법 안에서 한번 해봐라 까지 됐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한두 달 사이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심적으로. 그 다음에 팀장과 주무관 미팅을 해서 회원 동의를 회원 대표단으로 간주해서 전체 1000명을 받을 필요 없이 하는 걸로 인허가를 풀었어요. 그래서 자사 보유분 제외한 실회원 40명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상황까지 했고, 국내 최초로 제가 리조트 대명도 못하고 하나도 못한 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요소는 다 해결했는데 또 하나 난관이 있어요. 저희 아시잖아요.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니니까. 인허가는 이제 모든 게 가능해졌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기존에 저한테 주셨던 예산은 100억.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 100억은 턱없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만 95억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5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고 인허가가 안 되는 그 1년의 과정 동안 야 그냥 60억 가지고 해. 이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성대 대표님한테 가서 180억 필요합니다. 다 모르겠고 180억 필요해요. 주세요.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아이씨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뭐하냐. 그래도 180억은 인지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프레임 싸움에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갔던 거는 저 이거 법적으로 다 해결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 안 할 거고 저거 안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 하는 것을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건 일단 140억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8개월 정도 프로젝트 하면서 자산가치 설계를 하고 인허가 돌파를 했고 사업비도 필요한 수준을 받아서 지금은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오픈을 할 거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에 제가 ECPD가 루이비통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항상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산가치랑 수익 달성 전략, 설계가 능력까지 다 할 건데 실제로 근데 제가 프로젝트 중간에 부산에 근처에 있는 부지가 하나 나와서 윤성대 대표님이 저한테 야 거기 가서 한번 그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해봐 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지식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럴 텐데 이제는 ECPD가 루이비통 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다시 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고드렸던 장표예요. 제가 청사포에 이런 부지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자산가치로는 있으나 운영수익은 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파실 거면 사시고 그게 아니라 운영하실 거면 사지 마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지 분석하고 가서 이제 현장에 있는 원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안을 드렸더니 결국 안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 마지막 말은 병원님 아까 한 단어 뭐였죠? ECPD의 루이비통. ECPD의 루이비통 오늘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하시다가 어려우신 거나 또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스토리텔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